자, 이번 챕터 사실 이제 슬라이드가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까 그냥 정지했습니다.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슬라이드는 이겁니다. 재료들은 또 장기적인 안정성이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면은 발전소 하나 건설하면은 몇 년 씁니까? 몇 년? 뭐 오랫동안 쓰죠. 원자력 발전소는 뭐 수십 년 써요.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수명을 한번 30년 잡았다 그러면 30년 지난 다음에 폐기하는 게 아닙니다. 다시 이제 보수하고 그래서 다시 또 30년 더 씁니다. 다 그래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러고 다 그럽니다. 그죠? 그러니까 무신장 오래 쓰는 겁니다. 왜냐하면 건설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연료 전지를 우리가 발전용으로 쓸 때는 말이죠. 이게 이제 물론 그렇게까지 수명이 길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뭐 연 단위의 안정성이 이제 필요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안정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몇 년 동안은 이제 이제 체스 할 수는 없죠. 그래서 그래도 몇십 일 동안 몇 달은 하는 게 좋아요. 이제 저도 이제 최대 한 6개월을 해봤습니다. 근데 이 잘 만들면 말이죠. 미생물 연료전지가 6개월 돼도 전혀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해요. 이 보세요. 그럼 어떻게 이제 아느냐?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별로 여기 전압이 변화를 측정하는 거야. 계속 이렇게 나게 이렇게 그죠?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. 왜 올라갔다죠? 올라가는 것은 기질을 이제 넣어주면은 미생물이 기질을 어떻게죠? 잘 산화시키고 기질이 다 소모되면 뚝 떨어지고 다시 넣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이게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이런 과정이 계속 안정되게 유지해야 됩니다. 이게 이제 가능한 것이 왜냐면은 미생물이 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.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? 생명체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죠. 그죠? 환경 적응 능력. 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일정하게 시키려는 그 항상성, 호메오스타시스 같은 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환경이 아주 혹독하게 바뀌지 않는 한 이게 수명은 오래 갑니다. 뭐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효소 연료 존재가 있어요. 효소를 생축매를 이용해서 또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수명이 짧아요. 상당히 짧습니다. 아주 조건을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요 수명이 짧아요. 근데 미생물 연료전지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명이 훨씬 길죠. 그죠?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이제 하는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여기 뭐 이거는 그냥 확대한 그림이고요. 그죠?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약간씩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가장 성능이 좋겠죠? 0.6V 이상에서 했다가 좀 한참 요게 이제 요게 시간입니다. 800시간 지난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한 뭐 0.6V 이하로 떨어졌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또 성능이 안 좋아질 때 또 그것을 또 다 그냥 풀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것을 또 이제 좀 성능을 회복시키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. 요 한번 요 그래프 D를 보시면은 이것은 뭐야 사이클 넘버 몇 번 사이클을 했느냐 그죠? 요게 이제 사이클 1, 2, 3, 4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한 뭐 30여 번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저기 이쪽 왼쪽 Y축은 파워 덴시티이고 오른쪽 Y축은 쿨로믹 에피션시예요. 그죠? 그래서 요 세모는 파워 덴시티고 여기 동그라미는 쿨로믹 에피션시죠. 그죠? 그래서 보니까 파워 덴시티가 처음에는 물론 작동할 때는 제일 좋다가 좀 가면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정되게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. 반면에 쿨로믹 에피션시는 어떻습니까? 처음에는 좀 이게 10% 정도 물론 이 값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. 그죠? 이제 제가 그다가 좀 계속 사이클링이 되면서 조금씩 증가하죠. 근데 쿨로믹 에피션시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지를 어떤 정확한 양을 이제 재서 집어넣습니다. 그럼 이론적으로 그것이 다 산화됐을 때 나오는 전하량이 있죠, 그죠? 근데 이제 실제 얻어지는 전하량은 뭡니까? 이런 실험으로부터 보면은요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이게 이제 전압인데 이걸 갖다가 저항으로 나누면은 전류가 되니까 이걸 전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면적은 뭡니까? 여기는 y축은 전류고 x축은 전압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실제 얻어지는 전하량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전하량으로 나눈 값이 쿨로믹 에피션시입니다. 이것이 크면 클수록 좋죠. 왜냐하면은 크면 클수록
더 많은 전자가 전극으로 이동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. 저도 이것도 뭐 실험할 때마다 계산하는데 제가 최대한 얻은 것은 한 80%가 넘게 얻은 적이 있어요. 그죠? 이거는 물론 다 시스템마다 다릅니다. 그죠? 어쨌든 이 재료들이 장기적인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.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.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테스트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. 그죠?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. 근데 이제 멤브레인을 사용할 경우에요. 그죠? 멤브레인을 사용할 경우에 이게 뭡니까? 이거 얇은 이거 나피온 117 그죠? 이제 이것인데 이거는 어 이게 뭐냐면 말이죠. 캐소디에 철 3가 이온이 있는 경우입니다. 여러분 철 3가 이온은 어떻게 되죠? 이게 이제 여기에 나피온에 이게 침척이 됩니다. 침척 달라붙은 거예요.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. 이때는 그럼 나피온은 이때는 우리가 버려야 되죠. 그죠? 어? 이렇게 이제 멤브레인이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요 나피온이라는 물질이 뭐 강산소나 알칼리성에서도 상당히 안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재생해서 일반적으로 뭐 이게 쓸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. 나피온 요 멤브레인이. 그죠? 우리가 이제 소량을 쓸 때는 그래도 좀 비싸도 사서 쓰지만은 진짜로 이게 대량으로 막 엄청나게 쓸 때는 이게 가격이 뭐 무시를 못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은 경우에 멤브레인을 아예 안 씁니다. 그죠? 같은 용액에 같은 전해질 용액에 말이죠. 어, 에노드와 캐소드를 다 동시에 집어넣는 거예요. 그죠? 그래도 됩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 막을 꼭 써야 되는 줄 알고 썼다가 요즘은 전혀 안 쓰고 그래서 실험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잘 됩니다. 자, 이것으로써 이제 우리 전극의 재료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